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정말 야한 컬러의 포르쉐 파나메라 4를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와봤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플래티넘 에디션이라는 등급인데요. 현재 이 플래티넘 에디션 기본 차량 가격만 두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1억 6,680만 원의 차량 기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억소리가 나는데 옵션을 보게 되면은 약 1,540만 원의 옵션이 추가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 1,54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옵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큽니다. 이 크레용 컬러 그리고 보르도 레드 시트인데요. 이 두 가지의 옵션가만 하더라도 1,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포르쉐에서 1,000만 원 옵션 넣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이다, 기본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크가 빠지고 만약 이 마크에 국내 옛날 대우 마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과연 이 차량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르쉐는 그냥 이 포르쉐 로고의 감성 하나로 게임이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옳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단 범퍼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스포티한 면으로서 굴곡이 많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연하게 육안적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마감재가 들어가 있고, 이런 하단 범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포츠 패키지를 넣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포르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고가 한몫하는 게 아니라 거의 95%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을 딱 보셨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말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에 한번 앉게 되시면은 시트가 살짝 낮기 때문에 헤드룸이 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한다 하더라도 뒷좌석이 약 한 185 이상만 아니면은 충분히 앉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소 이 차량이 1억 8천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개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프레임리스 도어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도 아니라는 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크레용 컬러 비용만 520만 원이 추가되고, 그리고 보르도 레드 620만 원의 추가 요금 두 개만 합산하더라도 1,140만 원의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 대비적으로 옵션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티넘 에디션이라는 라인업 자체는 이렇게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 있죠. 캘리퍼 도색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휠 자체도 기본 휠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기본만 하더라도 포르쉐 플래티넘 에디션 파나메라 4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솔직히 대비로 할 거는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휠을 도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80만 원이 추가 요금이 붙는데, 이 무광 그레이 컬러의 이 휠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돈을 내고 도색을 해서 옵션 추가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고스트 도어, 소프트 클로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되고 있고, 어라운드 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어 스카프, 이제 LED 도어 라이트라고도 하는데 도어 라이트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4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솔직히 이 40만 원을 주고 추가하게 되면은 좋기야 좋겠죠. 하지만 은은한 조명이기 때문에 그 조명빨이 살짝 약해요. 자, 포르쉐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사설업체에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게 더 밝기가 밝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면은 어떨지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한번 이렇게 와봤는데요. 뒤에는 순정 그대로입니다. 뒤에 여기에 필름이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단에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 있는 차량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포르쉐 로고도 그렇고 요 포르쉐 파나메라 4도 그렇고 다 블랙으로 나오는데, 이런 조합들 자체가 일단 이 파나메라 4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옵션을 넣지 않아도 이 정도의 감수성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운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옵션을 넣어야 될 거, 일단 저는 외장은 뭐 블랙 그리고 보르도 레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안전벨트 이것도 빨간색으로 바꾸게 되면 7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으로 탈 것 같습니다. 굳이 막 많은 돈을 주고 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뒷면도 보더라도 만약에 배기가 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에서 배기하는 게 음향이 훨씬 좋습니다. 음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뒤에 스포츠 패키지나 아니면은 뭐 PDCC라든가 뭐 이런 옵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와의 사상과는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정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트렁크 규격을 보면은 사실 이 트렁크만 보게 되면은 똑같이 생겼죠. 벤츠 GT43이랑 거의 제가 이제 기존의 GT43을 약 한 1년 동안 운행을 했었었는데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에 그물망이 있고, 그리고 여기 트렁크 이쪽에 이제 턱이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점인데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턱이 없으면은 잘못하면 물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트렁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제가 팔이 굉장히 길어요. 제 팔을 이렇게 뻗쳐야지만 끝까지 닿는데 굉장히 이 트렁크 규격이 길어요. 넓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벤츠 GT43이 포르쉐 파나메라 4를 굉장히 많이 따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운전석 뒤 트렁크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시가책도 있습니다. 시가책도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감에 맞게끔 알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내는 보르도 레드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짧게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이 520만 원이 추가가 된 이 크레용 컬러만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면서 실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이 크레용 520만 원, 그리고 보르도 레드 620만 원, 도합 1140만 원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티넘 에디션에는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플라스틱 마감재 이제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까기도 귀찮네요 이제.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포르쉐 레드는 다른 데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 값을 거의 안 받죠. 뭐 벤츠야 해봐야 S클래스에 끽끽 73만 원을 받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620만 원 정도 돈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색감을 잘 표현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감을 따라올 자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18웨이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 있고 14웨이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카본 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외형적인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실용적이진 않은 핸들이죠. 왜냐면 카본 핸들을 넣게 되면은 옵션들을 추가를 하지 못해서라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80만 원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 고급스러운 스포츠 세단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의 편의성까지도 완벽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평소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면은 이 우측 보조석 쪽에도 안타깝게도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스는 취약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석에도 이 메모리 시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쓰잘데기 없는 이 잿더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키 보관함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 컵홀더와 뒤에 컵홀더가 다릅니다. 앞에는 약간 레귤러 사이즈고 뒤에는 벤티 사이즈 정도의 규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벤티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꾹 누르면 돼요. 누르면 되고 뭐야 왜 안 올라와, 망가진 거야가 아니라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르도 레드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게 조금 더 멋이 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면서 뒷좌석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시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뒤에 이제 모니터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에어컨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 획기적인 게 뭐냐, 와,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통풍 시트 뒷좌석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을 위한 완벽한 패밀리카의 정석이다. 이 통풍 시트는 정말 여름에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필요한 옵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수납함을 보게 되면 뭐 거의 없다,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컵홀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거를 빼실 수가 있어요. 이걸 빼시면 컵홀더 2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거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거잭으로 USB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옆에 C타입 단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사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스포츠 시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란 생각은 있는데,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유용한 시트가 아닐까 봅니다. 허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에 이제 피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70만원의 옵션이죠. 이 안전벨트 클립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 요금 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1열, 2열 따로 나뉘어져 있고, 뒤에 이제 이 등 같은 경우 LED 등, 무드등이라고 하는데 이걸 50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사악하죠, 포르쉐가 이런 옵션 하나하나 받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혜자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저희 제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레용 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장기 렌트 포르쉐 파나메라 4, 남들보다 시간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고 승인까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 제이리스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